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시장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위미 홀로그램 클라우드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미라는 기업은 6개월간 20%, 1개월간 44%, 그리고 5일 동안 27% 오른 종목으로 최근에 상승을 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먼저 위미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이렇게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이렇게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미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미는 중국에서 가장 큰 홀로그램 AR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광고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광고 서비스를 보시면은 먼저 광고주가 광고 에이전시를 고용하고요. 광고 에이전시는 광고가 최대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위미의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광고 컨텐츠로 자리 잡게 됩니다. 먼저 광고하고자 하는 물건을 이미지 캡처링 기술로 찍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주얼 기술을 이용해서 광고 대상에 실릴 배경을 찾고 그것에 따라서 알맞게 계산 및 조정을 하죠. 그 다음으로 오토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 있는데 이것은 AI로 구현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인 자동차를 배경에 알맞게 또 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컴포지팅 테크를 이용해서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과 배경을 합치고요. 이를 통해서 훌륭한 AR 컨텐츠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탄생하게 된 AR 컨텐츠를 채널 에이전시가 어떤 광고 플랫폼에 배치를 할지 정함으로써 YMI는 최종적으로 광고 수익을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경우는 사용하고자 하는 AR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고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과 직접 컨택트를 한 뒤에 위미가 갖고 있는 프로페셔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미지 조절, 사운드 조절, 인텔리전트 플레이백의 기능을 구현시키고요. 이것을 통해서 고객에게 선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미는 이미 4,654개의 AR 홀로그래픽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513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14개의 소프트웨어 카피라이트를 그리고 132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파운데이션을 기반으로 위미는 홀로그램 얼굴 인식 기술, 홀로그램 디지털 라이브 시스템, 그리고 홀로그램 AI 얼굴 변화 기술을 이용해서 영화, 교육, 투어, 엔터테인먼트, 광고, AI, 빅데이터, 그리고 이머징 테크놀로지와 같은 산업에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미가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위미의 경우는 중국 기업이라 분기별로의 실적은 SEC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연도별로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펀더멘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위미의 경우는 2019년에는 45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2018년에는 32밀리언 달러, 그리고 2017년에는 29밀리언 달러로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상승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자그마치 39.87%나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성장주의 경우는 매출액 성장률이 20%만 지나도 꽤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기업은 40%에 가까운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로스 프로핏을 알아볼 건데 이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 총이익으로 이 레비뉴에서 들어간 원가 비용을 빼면은 나오는 게 이 매출 총이익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24.72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18년은 20밀리언 달러, 그리고 2017년에는 17밀리언 달러로 이렇게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원가 비용을 잘 관리해 주었기에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로스 프로핏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로스 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참고로 그로스 마진은 위미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위미의 경우는 제가 앞전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크게 AR 어드버타이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AR 엔터테인먼트라는 부서로 총 두 가지의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019년 AR 애드버타이징에서 만든 매출에서 그 부서 자체의 원가 비용을 뺐을 때 2019년의 gross profit은 126밀리언 RMB이며
이 가격을 매출액에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그로스 마진은 47.4%로 엄청난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엔터테인먼트 부서의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나오는 46밀리언 RMB이며 이것을 매출액에 빗대어서 봤을 때 89.4%라는 어마어마한 마진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진이 이렇게 100%에 가깝다는 것은 엔터테인먼트에서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개의 부서에서 나온 그로스 프로핏은 총 173밀리언 RMB이며 총 매출액에 대비해서 바라본다면 그로스 마진은 54.2%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비용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더 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과 그로스 마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영업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R&D와 인건비인 SG&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 비용이라고 하면은 R&D와 SG&A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알아보고 싶은 점은 R&D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R&D를 보시면은 2019년에는 2.62밀리언 달러고요. 2018년에는 1.16밀리언 달러, 그리고 2017년에는 1.47밀리언 달러로 R&D 비용이 2018년부터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R&D 비용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사의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매우 건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net income이라고 해서 순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이익은 이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고요. 원가 비용을 빼면 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서 gross profit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업 비용이라는 operating expenses를 뺀 다음에 interest나 아니면 tax를 더하고 뺐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 순이익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순이익이 플러스면은 흑자이고요. 이 순이익이 마이너스면은 이 기업은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 기업은 14.60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12.91밀리언 달러, 그리고 2017년에 11밀리언 달러로 이미 이 기업은 흑자를 이렇게 우상향 방식으로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순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프로핏 마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이익이 2019년 기준으로 14.60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의 순이익이 좋은 실적인지 나쁜 실적인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난해에 비해서 잘 나왔다 아니면 못 나왔다 정도밖에 알 수가 없죠.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핏 마진을 보도록 할 것인데요. 프로핏 마진은 순이익이 매출액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위메이 2019년 프로핏 마진은 32%로 매출액에서 뺄 거 다 뺐을 때 나오는 순수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32%나 나온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성장주는 상장을 한 뒤에 장기간 동안 적자를 내다가 흑자로 간신히 턴어라운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기업은 이미 32% 이상의 프로핏 마진을 내고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프로핏 마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밸런시트를 통해서 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시트입니다. 먼저 Asset Distribution에서 현금의 현황을 알아볼 것이고요. Liability Distribution에서는 부채 현황을 알아볼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 회사는 18.43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23%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receivabl의 경우는 5.16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1년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tangible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54.23밀리언 달러로 무형자산이라던가 라이센스 또는 많은 인수를 통해 얻게 되는 굿윌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주 조그만하게 62만 1000달러의 non-current investment가 있는데 이것은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부동산 같은 것을 말하며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통해서 부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n-current debt를 보시면은 이것은 장기 부채로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후의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 2.29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current debt의 경우는 단기 부채로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10.14밀리언 달러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경우는 페이어블이 있는데 이것은 5.53밀리언 달러로 거래처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19년 기준의 밸런시트를 봤을 때 다른 기업과는 달리 이 기업은 current debt가 오히려 non-current debt보다 더 많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SEC 공시에 들어가서 봐봤는데요.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175밀리언 달러가 단기 부채로 잡혀 있었고요. 2.298밀리언 달러가 2021년까지 갚아야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2.29 밀리언 달러가 장기 부채라고 하지만 2020년 시점에서 봤을 때는 2021년까지는 갚아야 되는 단기 부채이며 그 부분을 계산에 감안을 한다면 실제로 갖고 있는 부채를 전부 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 그리고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프리 캐시 플로우로 갚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기업은 지금 현금이 많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되기에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불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장의 사이즈 그리고 산업의 성장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여기 2025년쯤에는 시장의 사이즈가 자그마치 65조에 이를 것이라고 하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자그마치 90.2%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전망한 대로 2025년까지 매년 90.2%씩 성장을 한다면은 위미 홀로그램은 매우 큰 규모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90.2%의 연평균 성장률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도 찾아봤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AR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40.4%의 속도로 상승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사람들이 AR 기술에 대한 인식이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그리고 개개인의 섹터까지 퍼지면서 AR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VR, AR의 시장은 2023년쯤에 65조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에서 2023년까지는 중국에서만 84.6%의 연평균 상승률로 시장의 규모가 성장할 것이라고 하네요. 어찌됐든 아무리 보수적인 수치를 봐도 최소 40.4%의 연평균 성장률이고 여전히 40.4%는 굉장히 빠른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다고 할 때 과연 위미 또한 그것에 맞춰서 성장을 해줬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의 고객의 숫자는 121개에서 153개로 늘면서 자그마치 26%나 늘어나 주었습니다. 한 개의 기업이 지불하는 금액 또한 1.5 밀리언 RMB에서 1.7 밀리언 RMB로 0.2 밀리언 RMB로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위미라는 기업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밸류에이션은 세일즈 분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멀티플입니다. 비교 대상은 위미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뮤직스와 마이크로비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사용한 이유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부채와 현금까지 감안을 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S 레이시오보다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면서 정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걸 보시면은 위미의 경우는 12.34이고요. 뮤직스는 61.69 멀티플이고 마이크로비전은 148.76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TM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을 보시면은 위미가 지금 46.92 밀리언 달러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위미가 뮤직스, 마이크로비전에 비해서 더 높은 매출액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치가 적게 평가를 받고 있어 엔터프라이즈 밸류 슬래시 세일스 멀티플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직 위미는 저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저평가에 대한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라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위미 홀로그램 클라우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기업은 AR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광고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매출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었음은 물론 원가 비용을 아주 잘 조절해서 그로스 마진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음을 확인했고요. 순수익 또한 흑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이미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를 짧은 기간 안에 갚아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돈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래 전망 측면에서 봤을 때 AR, VR의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위미 또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미는 다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비전 또는 뮤직스에 비해서 저평가라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기업이 불리시라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위미에 대한 분석은 미국 기업이 아닌 분석이라 분기별 실적의 정교함을 담지 못했고요.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확실성의 리스크는 조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기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